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생각보다 큰 용기예요. 특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시작점은 대부분 신뢰죠. 그런데 그 신뢰가 배신으로 되돌아올 때 그 충격은 단순히 실망에서 끝나지 않아요. 혼란, 수치심, 그리고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까지 함께 밀려오곤 하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는 쉽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대의 말과 행동만을 믿고 관계를 이어가요. 다정한 말투, 친절한 표정, 공감하는 듯한 끄덕임, 그런 외적인 것들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연기였다며요? 겉으로는 웃으며 안부를 물었지만 속으로는 나를 비웃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요? 그걸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배신감도 아니에요. 내가 그걸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과 자괴감이 먼저 옵니다.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워지는 순간은 바로 그런 때예요. 그 사람이 한 말보다 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를 기억해보면 이상하게도 단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상했지, 눈을 피하더라. 말은 다정했는데 손끝이 불안했어. 항상 몸이 살짝 틀어져 있었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이상 신호를 보냈던 건데 우리는 애써 무시한 거죠. 설마 그런 사람이겠어라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의 진심은 말보다 몸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채는 눈을 갖는 건 우리가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믿기 전에 그의 말보다 눈빛과 몸짓을 먼저 보는 습관. 그건 결코 의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배신이 무서운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탓하게 되는 구조 때문이에요. 내가 왜 몰랐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줬나? 자책은 사람을 더 깊은 불신으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누군가의 거짓에 속았다는 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한 감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워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하죠. 그때 필요한 건 상처를 안고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이고, 이전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말보다 몸짓을 먼저 살피는 데서부터 길러집니다. 사람은 입으로는 얼마든지 감정을 숨길 수 있지만 눈빛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아닌지는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개는 나를 향하고 있지만 시선은 어딘가 멍하니 떠 있는 사람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어떤 거리감, 차가움을 직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은 다소 무뚝뚝하거나 서툴더라도 눈을 맞추며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에게서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시선을 감정의 창이라 부릅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크거나 숨기고 싶은 게 있을수록 눈빛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자꾸 눈을 피하며 말하고 누군가는 눈을 또렷이 바라보며 진심을 건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믿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말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정한 말투, 세련된 표현, 익숙한 겉모습에 안심하지만 정작 눈빛은 비어있고 감정은 빠져있는 경우도 많죠. 반면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보다 눈에서 먼저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눈빛 하나로 상대를 안심시키고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눈빛은 연기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음이 진심일 때만 가능한 감정의 전달 방식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훈육해도 눈을 피하며 말하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반대로 진지하게 눈을 바라보며 한마디만 건네도 아이는 부모의 진심을 알아차립니다. 어른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친구, 가족, 동료 모두 말보다는 시선으로 더 깊은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시선을 자주 피하거나 눈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눈이 말해주는 진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 눈빛이 외로움, 두려움 또는 숨기고 싶은 아픔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계는 눈을 마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말보다 더 큰 진심이 오갑니다. 말을 기억하는 시간은 짧지만 눈빛이 남긴 감정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머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믿고 싶은 순간 그 사람의 눈부터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말보다 먼저 따뜻한 눈빛으로 마음을 열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진짜 대화는 시작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흔히 말투와 표정에 먼저 반응하곤 합니다. 잘 지냈어? 하는 말에 웃는 얼굴이 더해지면 어색했던 분위기도 어느 정도 풀리죠. 그런데 과연 그 웃음과 말투가 전부 진심일까요? 눈은 입과 달리 연기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짜 감정은 눈빛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상대가 아무리 밝은 표정으로 말을 건네더라도 시선이 나를 피하고 있다면 그 속마음은 분명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한 직장 선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동료가 늘 웃으며 다정하게 대해주는데 이상하게 자꾸 기분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해요. 그 사람이 늘 자기와 대화를 하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공손하지만 시선은 항상 노트북 화면이나 창밖을 향해 있었던 거죠. 그걸 알아채고 나니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이 뭐였는지 확실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렇듯 시선의 방향은 상대의 관심과 감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있지 않다는 뜻일 수 있어요. 반대로 말은 퉁명스러워도 눈을 마주하며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빛에는 판단이 없고 감정만이 남기 때문이죠. 어느 날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던 적이 있어요. 옆자리에는 한 커플이 있었는데 대화가 참 인상 깊었어요. 남자는 계속해서 여자에게 괜찮아, 힘들면 말해라고 다정하게 말하는데 문제는 시선이 계속 핸드폰에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눈빛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는지 점점 더 무표정해졌고 결국 말없이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말보다 시선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장면이었죠. 시선을 피한다는 건 때로는 회피이고 때로는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의상 웃고 관계상 말을 맞추며 살아가지만 진심은 눈을 통해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아가고 싶다면 말보다는 그 사람의 시선을 먼저 읽어야 해요. 눈을 마주치고 있는지, 피하고 있는지, 혹은 나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 그 작은 차이가 마음의 거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은 늘 다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멀게 느껴졌던 사람. 혹시 그 사람은 늘 여러분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응시하며 말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는 무의식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선은 마음의 지도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감정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투나 표정보다 그 사람의 눈빛을 먼저 보세요. 거기엔 진짜 감정이 거짓 없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사람의 감정은 입보다 손이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투와 표정을 살피느라 바쁘지만 진짜 본심은 손의 움직임에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사랑하면 손이 닿고 미움이 생기면 손이 멀어지며 불안하거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땐 손은 점점 안으로 감추어집니다. 이렇듯 손은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가장 민감한 도구입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부서 내 분위기를 원만히 하기 위해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말도 부드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일하는 상사가 늘 회의 때마다 손을 가슴 앞에 모으거나 팔짱을 끼는 모습을 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말은 늘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지만 그 손은 마치 거리를 두는 듯 자신을 닫고 있었습니다. 결국 몇 달 뒤 그 상사는 그 직장인을 다른 팀으로 전출시키려 했고 그제야 그는 손의 경계가 진심의 예고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랜 연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겉보기엔 다정했고 다투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늘 어딘가 모르게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 손을 내밀면 남자가 자연스럽게 잡지 않았고 걷다가도 손을 뿌리치진 않지만 오래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그 손끝의 망설임은 감정을 끝까지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별을 택한 그녀는 말했습니다. 손이 멀어질 때 사랑도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손을 통해 많은 걸 느끼고 전달합니다. 말보다 솔직하고 표정보다 정직한 게 바로 손입니다. 누군가 당신과 대화할 때 자꾸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리거나 주머니에 넣고 있다면, 혹은 손을 과하게 흔들어 의욕을 보이려 한다면 그 속엔 긴장이나 방어 혹은 감추고 싶은 진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 자주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뒷머리를 만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손은 자아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그 습관은 형태만 다르게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손톱을 깎는다든가, 휴대폰을 반복적으로 만진다든가, 심지어 커피잔을 괜히 들었다 놨다 반복하는 것도 그 안에 감정의 떨림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은 단순히 물건을 쥐거나 행동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의 뿌리가 끝으로 흘러나오는 통로이자 상대에게 보내는 감정의 파장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그 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손은 마음보다 솔직합니다. 잡아주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피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감춥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손 하나로 우리는 감정을 느끼고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손의 움직임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 마음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손끝은 마음을 속이지 못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손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를 편하게 느끼고 감정적으로 열려 있다면 손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마음속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손은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거나 무언가를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는다든가 팔짱을 끼거나 자꾸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행동은 감정을 숨기고 싶은 마음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손은 다른 곳에 가 있거나 가방을 뒤적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말보다 손이 말하는 메시지를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말과 손이 따로 놀고 있다면 그 축하가 진심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손끝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기쁘면 손을 내밀고 불안하면 손을 감추며 사랑하면 손을 자연스럽게 잡습니다. 종종 우리는 겉으로 친절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손의 불일치에서 오는 감정의 혼란일 수 있습니다.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감정을 감추려 해도 무의식적으로 그 흔적이 남게 됩니다. 손의 움직임은 단지 말을 돕는 제스처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이자 메시지입니다. 특히 긴장한 사람은 손끝이 떨리거나 옷깃을 만지거나 주변 물건을 반복적으로 건드리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무심한 말이나 표정 하나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 손끝으로 감정이 흘러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마주한 사람의 상태를 알아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손의 방향과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읽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손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손을 보고 감정을 알아채고 친구는 말없이 내민 손 하나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손은 말보다 먼저 움직이며 말보다 오랫동안 감정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눈을 보는 것만큼이나 손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 손이 자연스럽게 열려 있는지 아니면 감추듯 움츠러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한 관계는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은 감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결국 손은 진심을 말하는 거울입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고 표정보다 진실하며 행동보다 명확합니다. 말이 아무리 화려해도 손끝이 불안하다면 그 말에는 진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보다 손을 먼저 보고 손의 움직임에서 관계의 온도와 마음의 깊이를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몸의 방향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특히 발끝은 말이나 표정보다 더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보다 그가 어디를 향해 서 있는지를 통해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발은 몸의 가장 아래에 있지만 관계의 온도와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의 발끝이 정면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 몰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몸은 우리 쪽을 향하고 있어도 발끝이 문 쪽이나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거나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상담이나 면접 자리에서도 면접관이나 상담 대상자가 발끝을 향하고 있는 방향이 그 사람의 관심과 집중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명 중 한 사람에게 발끝이 계속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더 신뢰감이나 호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발을 문 쪽에 두고 있다면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발끝의 방향은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관계를 해석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연인 간에도 비슷합니다. 데이트 중 서로 대화는 이어가고 있어도 상대방의 발끝이 내 쪽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면 지금 이 관계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은 발끝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는 철저히 무의식적인 움직임이며 진짜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발끝의 방향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인간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타인을 관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의 발끝 방향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 앞에서 나의 발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 중에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 향하는 방향은 내가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증명해 줍니다. 요컨대 말로는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발끝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면 상대는 그 이중성을 어느새 감지하고 실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짓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중 발끝은 작지만 강력한 진심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진심을 나누고 싶다면 상대의 발끝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동시에 나의 발끝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도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몸으로도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보다 먼저 몸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단어를 골랐는지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그 말이 얼마나 진심에서 나왔는지는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중요한 건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함께 따라오는 몸의 언어를 읽는 연습입니다. 시선, 손, 발. 이 세 가지는 진심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단서들입니다. 먼저 시선을 읽는 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람은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대상에게 자연스럽게 눈을 맞춥니다. 반대로 불편하거나 숨기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시선을 피하게 되죠. 말은 아무리 부드럽고 친절해도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 말에는 온전한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여러분의 눈을 얼마나 자주 마주치는지를 살펴보세요. 시선을 오래 붙잡고 있는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이 대화에 감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손의 움직임입니다. 손은 불안, 기쁨, 애정 같은 감정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상대가 손을 자연스럽게 열어두고 있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둔다면 그것은 열린 마음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꽉 쥔다거나 주머니 속에 숨긴다면 마음이 닫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은 좋게 하면서도 손으로 계속 뭔가를 만지작거리기도 하죠. 그건 상대방 앞에서 긴장을 느끼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말과 손의 움직임이 따로 논다면 그 말의 진심은 의심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신호, 발끝입니다. 말은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할 수 있지만 발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심 있는 방향을 향해 몸을 틀게 되어 있고 특히 발끝은 그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때 상대의 발끝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화에 집중하고 있거나 나에 대한 호감이 있을 경우 발끝은 나를 향합니다. 반면 발끝이 문 쪽을 향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시선, 손, 발의 움직임은 말보다 먼저 감정을 드러내고 말보다 더 정확히 마음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짓은 어디까지나 힌트일 뿐 단정이 아니라 관찰의 도구입니다.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단서들을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상대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역시 어떤 몸짓으로 타인에게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이나 표정에 온 신경을 쏟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얼굴이 어떤 감정인지에 집중하죠. 하지만 진짜 감정은 오히려 말이나 표정이 아닌 그 사람의 몸이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몸짓은 때때로 말보다 먼저 훨씬 더 정직하게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의 몸짓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의 몸짓부터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과연 눈을 제대로 마주치고 있는지, 손은 안정돼 있는지, 발끝은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어쩌면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그저 저 사람은 차갑다고 판단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눈을 피하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자꾸 만지거나 몸이 자꾸 딴 방향으로 틀어져 있었다면 그 신호를 상대도 이미 느꼈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진심은 연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손끝이나 눈빛, 몸 방향과 어긋난다면 결국 그 말은 전달되지 않죠.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되기 위해선 말보다 내 몸이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타인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결국 상대를 읽는 능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얼마나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 내 몸짓이 얼마나 진심을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눈을 마주하고 손을 열고 몸을 그 사람에게 향하게 하는 것.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이 진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몸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진심이 통하는 관계도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혹은 상처가 되는 말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의 말은 희미해지고 기억에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몸짓입니다. 눈빛 하나, 무심한 손동작 하나, 시선이 머문 방향 같은 아주 사소한 움직임들이 말보다 깊게 그리고 오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마워요 라는 말보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준 그 느낌이 평생 잊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괜찮아라는 위로보다 자신의 눈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바라봐준 눈빛 덕분에 진짜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결국 진심이란 말보다 몸에서 먼저 흘러나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은 상황에 따라 꾸며낼 수 있고 들키지 않게 포장할 수 있지만 몸짓은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진실되고 그래서 더 신뢰가 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싶다면 멋진 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사람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고 손을 숨기지 않으며 발끝을 상대를 향해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말보다 몸이 향하는 방향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눈빛이 따뜻한지, 손이 떨리지는 않는지, 발끝이 내 쪽을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본질을 읽는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몸짓은 말보다 먼저 신뢰를 쌓고 말보다 더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요. 말로는 기억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눈빛과 손끝, 발끝의 방향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진심은 언제나 조용하게 몸짓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몸의 언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말보다 몸이 먼저 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사람을 읽다였습니다.